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공소장에는 관련자 진술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담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대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먼저 이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나온 공소장의 범죄 사실은 한마디로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공범에 대한 범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굉장히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란과 관련한 무력 행사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국헌 문란이라는 것은 헌법 기관을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기능을 상실시키려고 했던 계획과 지시를 일컫는데 관련해서는 수차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심지어 총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까지 이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과 관련해서 영장주의를 위반해서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폭동이라는 표현은 무력 행사, 그러니까 어떤 권한 없이 어떤 총이든 어떤 무력이든 어떤 신체의 자유를 막거나 감금하거나 기능을 상실시키는 일체의 유형력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무력 사용도 있었다라고 검찰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 인적, 물적 증거가 다수 확보됐다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신속하게 공소장을 만들고 이 공소장에 대한 입증을 이제 자신 있게 한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담겼는데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라면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은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김 전 장관 측은 소설이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의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없다라고 이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소 내용은 소설이라는 건 앞으로 이제 무죄 주장을 법원에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것은 피의자 측, 피고인이 될 자의 어떤 주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일부 보도를 통해서 지금 확인되는 내용들은 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지시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왜 끌어내지 못하느냐 이런 발언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도끼로 부숴라 이런 발언까지 있었다고 하고 네. 알려진 바와 훨씬 다르게 훨씬 더 많은 병력이 국회 주변에 상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2,500명 가까이가 지금 이 국회 어떤 기능을 제압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됐던 상황이고요. 나아가서는 비상입법기구까지 만들 계획을 했다라는 겁니다.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상권 분립을 무력화시켜서 입법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니 그 입법 기능을 대체할 기구를 만든다는 것인데 반헌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한 국가의 기능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도 인정이 되고 그 구체적인 행위도 무력 행사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은 선관위 대상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곳, 망치, 케이블 타이, 안대, 포승줄 이러한 물증과 또 진술 향후에 좀 재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유죄의 증거로서 이제 뒷받침되는 물적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 타이 같은 것은 사람의 신체를 결박해서 체포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도구이고 특히 일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두건을 쓰는다거나 하는 행위로 사람의 어떤 체포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체포 행위도 포승줄을 이용하라고 하던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단체 대화방은 그 당시 사령관들, 정보사령관 군인들이 이제 출동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시를 전달하는 내용인데 이 군인들의 어떤 단체 대화방이 조작되지
조작될 리 만무한 상황에서 이런 구체적인 지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유죄의 명확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다수의 복수의 인사들이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범의 자백은 일부 피의자들 공범들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 증거도 확보되어 있고 그에 대한 물적 증거도 확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사실 대리인단 선임이 늦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보면 될까요? 어제도 본격적인 대응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40분이라는 단시간 안에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 맞춰졌고 시간을 허용해달라 기일을 연기하는 목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부분이 정리되어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헌재에서는 그 무엇보다 신속하게 판단해야 되는 심판의 내용인 만큼 기일을 더 줄 수 없고 일주일 뒤로 이제 준비 기일을 잡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변론에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넘쳐나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감당하거나 이것을 법리적으로 깨서 무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다 보니 네. 지금 시간을 끌면서 절차적인 문제만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관련된 변론의 내용 중에 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없는 진술, 또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주장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은 하지 못하고 헌재의 송달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문제만 지적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시간을 이제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살펴보자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보였고 또 배보윤 변호사 등도 참여를 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면면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그리고 헌법재판관, 공보관 출신,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제 고위직을 역임했던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고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배진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로 알려지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친분과 그동안의 교류 관계가 있었던 분들을 위주로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변론을 할 때 또 신인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라는 분들이 나왔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게 어떤 변호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사실을 뒤집어 엎거나 바꿀 수는 없는 상황에서 어떤 논리로 헌재에서 탄핵 사유가 아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문건이 제출된 바 없고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가 제출된 바 없기 때문에 향후 변론의 방향이라든가 구체적인 무죄의 근거,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없다라는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40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측은 서로 다른 소송 전략을 드러냈는데요. 먼저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의결서에 담은 5가지 소추 사유에 집중해서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헌재 입장에선 신속한 재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헌재의 어떤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 국정 공백이라는 대통령의 그 직무 정지 상태를 장기간 지연함으로써 우리 국가적 손실이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이제 심판하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고 또 국민적인 요구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 피청구의 층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주요 변론의 여지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를 어떻게 이제 신속하게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어제 준비기일 1차부터 송달의 어떤 적법성이 있는지부터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부분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보다는 이 송달이라는 절차적인 어떤 하재만을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 재판관들이 논의해서 관련된 절차와 관련해 유치 송달이 어려우니 발송 송달 근거 조항으로 송달을 적법하게 했다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이 판단마저 지금 부인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득이 될 것인가 부분이 조금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만 헌재가 가장 시급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게 6인 체제로 이번 탄핵 심판 선고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는 7인 이상이 이제 해야 되고 그중에 네. 6명 이상이 찬성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절차적 적법성과 관련한 시비가 불거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헌법재판소 임명에 대해서 3명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법 형식 논리적으로는 6인 이상이 탄핵 심판 인용의 어떤 찬성표를 거치면 어떤 의결 정족수로 표현하자면 인용 정족수는 충족이 되기 때문에 가능에는 보이지만 가능한 완전체로 최소 7명 이상이 탄핵 심판 절차에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헌법의 질서에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안전가옥 안가의 CCTV 자료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자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에 강제 수사 이렇게 계속 불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 부분은 사실은 피청구인이나 피의자 측에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호처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그러니까 비밀 유지 때문에 이 승인을 일부 거절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돼서 영장이 발부됐고 꼭 확인해야 되는 자료고 개괄적인 자료도 아니고 특정된 자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수사에 협조하거나 헌법 질서를 바로잡는 데 협조적인 모습이 아니라 비협조적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절차를 회피한다라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막는 행위 자체가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호처에서도 현재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받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이나 하지만 경호처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데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